2024년 11월 4일 오전 10시 이정수 69세 씨는 우체국에서 받은 기초연금 통지서를 펼쳤습니다. 34만 원을 받던 기초연금이 감액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통장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40년간 택시를 운전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모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금이 깎인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여러분의 연금도 위험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4년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 사례 중 상당수가 금융재산 관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에 해당되시면 여러분의 연금도 위험합니다. 통장 잔액 합계가 자주 변한다. 자녀 명의로 돈을 옮긴 적이 있다. 여러 통장에 돈이 나뉘어 있다. 가족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정수 씨는 2024년 10월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건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일 뒤 기초연금 감액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돈을 쓰려고 찾은 건데 오히려 재산이 늘었다고 판정받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금융재산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전국에 수만 명이 같은 이유로 연금을 잃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과 깎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나이 같은 재산입니다. 하지만 한 명은 매달 32만 원을 받고 한 명은 0원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통장 관리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삭감 대상자 중 68%가 본인은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모르는 사이에 위험 구조를 만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통장 구조를 씁니다. 단 3개의 통장입니다. 첫 번째, 연금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는 오직 연금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서는 절대 돈을 빼지 않습니다. 매달 80만 원이 들어오고 80만 원이 다른 통장으로 자동이체됩니다. 잔액은 항상 50만 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공단 시스템은 이 통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구나. 인천에 사는 정미숙 67세 씨는 2024년 1월 통장 구조를 바꿨습니다. 연금 전용 통장을 만들고 매달 1일 생활비 통장으로 자동이체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연금은 한 번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연금 전용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두 번째, 생활비 통장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돈만 넣습니다. 공과금, 병원비, 마트비, 모든 생활비가 이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통장의 잔액은 항상 100만 원 이하로 유지합니다. 왜 100만 원일까요? 국민연금공단이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100만 원까지는 생활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이 남으면 다음 달 1일 전에 비상금 통장으로 옮깁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을 넘는 날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세 번째, 비상금 통장입니다. 경조사비, 자녀가 준 용돈, 모든 큰 돈이 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통장은 배우자 명의로 만듭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를 한각으로 봅니다. 하지만 통장 조회는 명의자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이종만 71세 씨는 비상금 1,500만 원을 아내 명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은 2개만 유지했습니다. 합계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전주에 사는 윤석주 68세 씨입니다. 국민연금 월 72만 원, 기초연금 월 32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은 5개였습니다. 합계 2,15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손녀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적금 통장에서 100만 원을 해지해서 주거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잔액이 일시적으로 1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국민연금공단 정기 조회가 있었습니다. 통장 합계가 2,25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6월 기초연금이 3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 288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돈을 쓴 건데 왜 재산이 늘었다고 판정받았을까요? 조회 시점 때문입니다. 천안에 사는 오명숙 68세 씨입니다. 국민연금 월 70만 원, 기초연금 월 32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윤 씨와 비슷한 2,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구조가 달랐습니다. 통장은 3개였습니다. 연금 전용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1,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0명의 통장 합계는 17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오 씨도 손녀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남편 명의 비상금 통장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찾았습니다. 50명의 통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오 씨의 연금은 한 번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와 오 씨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통장 구조였습니다. 단 그것뿐이었습니다. 연금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3개의 통장만 있으면 됩니다. 연금 전용 통장, 오직 연금만 들어오게 하고 잔액은 100만 원 이하로 유지합니다. 생활비 통장, 일상에서 쓰는 돈만 넣고 잔액은 100만 원 이하로 유지합니다. 비상금 통장 목돈은 여기에 넣되 배우자 명의로 만듭니다. 오늘 오후 은행에 가십시오. 10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연간 384만 원을 지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싶으시다면 절대 통장 이체하지 마십시오. 현금으로 주십시오. 통장 이체는 증여세 대상이 되고 연금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돈을 옮기지 마십시오. 배우자 명의는 안전하지만 자녀 명의는 증여입니다.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오후 은행에 가서 통장 구조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연금은 늦게 알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